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도 순천만에 3,000마리가 넘는 국제보호종 흑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이동 루트에 있는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화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람사르 습지인 순천만. 농경지 주변에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수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3,100여 마리가 찾아와 최대 월동 개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국내 최대 월동지라는 타이틀 외에도 일본으로 이동하는 흑두루미의 중요한 국가 간 경유지입니다. 일본 이즈미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연간 겨울 동안에 한 7,000여 마리가 중간 기착을 하고 가는 경유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철새 루트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생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지난해 말. 국제두루미재단 등 국제기구들이 참여했는데 지난주 순천시와 일본 이즈미시가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일본 이즈미를 시작으로 한국 순천만, 북한 문덕 습지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 협력 프로젝트의 단초가 마련된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흑두루미 하늘길 연구를 계기로 국가 간 평화 교류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이즈미시하고도 국제기구와 연대해서 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 이동 루트를 통한 생태적 교류, 한일 합의로 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가 참여하는 6개국 평화 교류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남의 자가격리자가 1,2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에도 생활수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전파돼 격리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발생한 4명의 확진자는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부부와 자녀 2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혼자 일하는 직업의 특성상 접촉자가 거의 없었고 자녀 2명도 방학 기간이라 등교를 하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 같은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양성 판정을 받은 일가족 4명 가운데 46번 확진자로 분류된 부인은 4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족 간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다른 가족과의 대화나 접촉은 삼가야 하는데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다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 여부는 휴대전화와 앱을 통해 보건당국이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는 감시가 불가능해 당사자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가족 간 접촉 금지 등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특히 근본 발생 상황처럼 가족 간의 접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시민은 모두 1,190여 명.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이번 설 명절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고비라며 자가격리자와 동거인들은 가정 내 생활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일반 시민들도 명절 귀성이나 역귀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국토연구원이 독감 등 고령자 백신 접종 지정 의료기관의 혼잡도를 조사한 결과 호남권에서 여수, 목포, 광주, 동구, 서구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이 붐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의료기관 한 곳이 접종해야 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700명을 넘어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거나 대상자가 적시에 접종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토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주변 노령 인구 밀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백신과 의료진을 우선 배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흥군의회가 어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어제 새해 첫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 조례안과 함께 추경 예산안을 상정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한편 고흥군은 어제 의결된 코로나19 지원 조례와 추경 예산안에 근거해
설 전에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관내 종교단체와 여행업체, 관광버스업계에도 각각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싸고 전남도 의회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 18일. 50일이 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며 전남도의회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거기에 맞선 주류 의원들의 본회의 상정과 보류, 또 비주류의 철회, 주류에 의한 철회안 부결, 그리고 끝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가 됐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91%인 전남도의회 집안 싸움은 후반기 의장 선거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이 잡음 최소화를 위해 당론으로 의장단을 사전에 결정하며 갈등이 수면 밖에 노출된 겁니다. 정당이 지방의회 운영에 개입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의장 선거 교통정리를 했던 민주당은 그러나 정작 장기화하고 있는 전남도의회의 분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 기강을 잡는 당기위원회를 신설하고 선출직과의 소통을 위한 기획조정실장도 두었지만 당 기강 확립도 도의원 간의 갈등 조율도 실패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설득도 하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내부 자정에 취약하고 외부 조율도 통하지 않는 민주당 일색의 전남도의회는 김승남 위원장 체제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강조하는 원칙, 공정,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항만 운영사 두 곳에 대해 하역 장비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현재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 운반용 장비인 리치 스태커 1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도와 광양시는 최근 한국국제터미널과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등 두 곳의 운영사와 지원 방안을 협의해 총 4대의 리치 스태커 임대료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전국 최초로 하역 장비 임대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여수, 고흥 등 도내 7개 시군 122개 섬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객과 차량 운임 137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생활 연료, 식료품 등 육지보다 비싼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 물류 운송비 17억 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이 무안 남악 신도시에 있는 이마트 땅을 내놨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을 열기 위해 사들였다가 매물로 내놓은 건데요. 사겠다고 나선 곳이 주택업체여서 또다시 공동주택에 들어설 판입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무안군 남악 신도시에 있는 축구장 2개 넓이의 빈 땅. 지난 2011년 신세계그룹이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열기 위해 매입한 땅인데 지난 연말 13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4년 전 인허가를 끝내고 착공 초읽기까지 갔지만 상인단체와 정치권 반발로 무산된 끝에 결국 계획을 접은 겁니다. 신세계가 알짜 입지에 매물을 내놓자 여러 곳이 입지를 했고 현재 호남권 주택업체와 계약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지금. 문제는 원래 상업시설 용도인 이 땅이 주택단지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쇼핑몰, 오피스, 병원 등의 용도인 일반 상업지역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최고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땅에 최대 1000실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무안군 아파트 값이 최근 2년 새 10% 넘게 빠진 상황에서 상업용지에까지 주택이 들어차면 도시의 생활 여건과 자족 기능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해가지고 바로 팔아먹기 편하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오피스텔 많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인근에 주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기업도 편의시설도 놓친 채 아파트만 빼곡해진 배드타운에서는 결국 분양업체만 주머니를 채우게 됩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남을 찾은 여행객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남의 국내 여행 점유율은 8.5%로 2019년 하반기보다 1% 늘었으며 특히 여행객 가운데 27%가 여수를, 10%가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또 거주지별로 수도권 여행객이 37%로 가장 많았고 전라권은 34%로 뒤를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5%, 40대가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19세 이상 성인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라남도 교육청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익제보 처리와 제보자 보호 조례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공익제보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